네, 안녕하세요. 2월 27일, 오늘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어제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중요한 분기점을 맞게 됐는데요. 오늘은 이제 엔비디아 같은 주식이 더 어렵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멤버십 어제 수익률 보시면은요, 샤오펑과 리오토에서 각각 수익이 나서 5%의 수익률을 추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엔비디아 보시면은요, 엔비디아는 맑음, 그러나 엔비디아 주식은 흐림이라고 써봤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로 더욱 공고해진 AI 섹터의 발전, 그리고 엔비디아 사업의 성과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반응이 그렇게 강렬하진 않죠. 엔비디아가 이제 과거에 밟아왔던 상승세를 보시면은 예전 같지 않다. 예전 같지 않게 뭔가 좀 뜨뜻미지근하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오후 7시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보합입니다. 그래서 과거 같으면은 뭐 이런 이제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왔다면은 뭐 10% 정도, 10% 이상도 오를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뭔가에 눌리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빨간불을 켜긴 했지만은 시원시원하진 않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제는 점점 매매하기 어려운 주식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수익률을 높여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회사인 거는 맞고 앞으로도 뭐 성장하고 발전하고 돈도 많이 벌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뭔가 이렇게 상승하기에는 우리가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많이 얻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그런 주식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엔비디아는 상승인가 하락인가? 요거를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요거는 이제 매매나 보유 기간에 따라서 이제 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신다면은 무조건 점진적인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단기적으로는 횡보하거나 조금 더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합리적인 어떤 컨센서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주식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채널과 그다음에 파동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또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파동이라는 거는 캔들의 진행 방향을 선으로 기록한 거죠.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요 파란색이죠. 파란색 캔들을 이렇게 쭉 연결을 해서 선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요런 게 이제 파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흔히 제가 말하는 밴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파동이 일어나는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빨간색을 이제 채널이라고 하는데 이 채널의 상하 가격 폭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 밴드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채널이라는 거는 이 밴드가 가는 길이죠. 밴드가 모여서 이렇게 가는 길을 빨갛게 나타내 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상하 임계점의 그 선을 긋게 되면은 나타나는 것이 요 채널의 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차트를 보시면 지금 채널 자체는 하방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채널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는 고점 간의 어떤 고점들을 연결했을 때의 직선, 그다음에 저점들을 연결했을 때의 직선이 보이실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앞으로의 단기적인 주가를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하방 채널이라도 이런 상승 파동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상승 채널이라도 이런 하방 파동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다면은 좀 더 매매하기가 수월하실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하나 보시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한 달 전에 엔비디아가 이렇게 급락을 했었죠. 딥시크 영향으로.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제 급락을 했었는데 이제 여기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예상을 한다면은 요 채널을 이렇게 그었다면은 우리가 쉽게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에 떨어졌을 때 잠깐 상승은 하지만 요 두 점을 잇는 요 직선의 연장선이죠. 여기를 돌파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만약에 여기를 시원하게 돌파한다면 새로운 채널이 형성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예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현재 똑같이 파동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딥시크는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하는 거죠.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급락을 했죠, 엔비디아가. 그래서 엔비디아의 어떤 지위 그리고 수익성이 위협받지 않나 하는 큰 우려를 우리가 했었는데요. 하지만 시장은 AI 섹터의 글로벌 공동 성장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추가 급락 없이
여기서 뭐 더 떨어져서 뭐 100 선을 깬다든지 하는 거 없이 다시 또 회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 급락 없이 제자리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딥시크나 알리바바 등의 생성형 AI 도전으로 이제 시장은 더욱 커졌죠. 그리고 제품 가격은 점점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제 장기적으로도 좋은 회사지만은 투자를 해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투자의 관점, 매매의 관점으로 시야를 좁혀 본다면은 글쎄라는 답변이 돌아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어떤 판단 이렇게 하시면은 쉬울 것 같은데요. 여러분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에다가 어떤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투자를 해서 '내가 큰 수익을 내야지. 큰 투자 성과를 내야지.' 하고 들어갈 수 있을지를 본인 스스로한테 물어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개개인의 답변으로 엔비디아 투자 여부는 우리가 가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주가는 왜 파동이나 채널을 형성할까?' 요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뭐 그냥 이렇게 쭉 가든지 성장하는 회사면 '그냥 가면 안 되나?' 요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가 않죠. 그 이유는 주식 시장에 참여하는 모두의 어떤 공통된 목적이 바로 차익 실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차익 실현의 정도에 따라서 어 어떤 파동이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모든 주가는 과매수, 과매도 그다음에 중간선의 회귀의 과정을 반복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정반합의 모티브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주가가 항상 오를 때는 격렬한 과매수가 이어졌음에도 기존의 보유자가 차익 실현을 늦추거나 또는 인제 신규 유입이 정말 어마어마해서 해일처럼 덮어 가지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경우가 있죠, 레벨을 올리면서. 그런 걸 인제 우리가 계단식 상승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공포 분위기 속에서 이제 과매도 투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제 주가가 충분히 조정을 받았어요.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기존 보유자들이 추가 매수하지도 않고 또 저점에서 뭐 속된 말로 줍줍하는 그런 저점 매수세도 들어오지 않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계단식 하락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예. 지금 최근에 어떤 테슬라의 움직임이 요런 정확한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중간선 회귀는 반드시 시간 개념이 개입한다라는 거죠. 중간선이라는 거는 이제 채널 보시면 요 채널의 어떤 중간점을 이은 요 중간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심선으로 회귀하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반드시 시간 개념이 개입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시간이 짧을수록 우리가 상방이냐 하방이냐의 그 탄력성을 보여주는 척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채널 하단으로 내려와도 이게 빠른 시간 안에 중심선으로 갖다 붙인다 하면 요거는 이제 장기적인 상승 탄력이 있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인제 쪼끔만 과매수가 나와도 바로 중간선을 회귀한다. 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하락이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상방 탄력이 강하면 장기 상승을, 하방 탄력이 강하면 장기 하락을 의미한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매매하시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엔비디아의 움직임과 그리고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할 때 꼭 필요한 차트 분석, 그중에서도 파동과 채널에 대해서 한번 이론적인 어떤 얘기를 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